네, 조승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또 저녁에는 모 경찰서에 좀 갑니다. 오늘 밤에 이제 제 의뢰인이 대질신문이 있어가지고 좀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신 분이라서 오늘은 좀 특별히 좀 부탁을 해서 밤에 좀 사람 없을 때 좀 신문을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길이고요. 7시에 시작하면은 몇 시에 끝날까요? 한 9시쯤 끝이 나면 다행인데 한 10시까지 뭐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질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형사사건에서 그러니까 이 고소한 사람과 고소당한 사람, 피고소인 이렇게 있을 때 서로 둘이 말이 서로 계속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원래 수사는 고소한 사람을 먼저 불러서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 고소당한 피고소인을 불러서 다시 얘기를 들어보고, 당연히 서로 얘기가 안 맞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쫙 추려가지고 막판에 양쪽을 다 불러서 이제 서로 대질을 시키는 거죠. 대질.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3명이 이제 3자 말 그대로 3자 대면을 하는 그런 건인데, 제가 참 이런 민사든 형사든 이런 사건들을 하다 보면 참 느끼는 것이 이게 정말 그 장님 코끼리 만지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요. 자, 여러분, 만약에 1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가지고 자 그때 상황이 이랬다 라는 것을 법원에 가서 민사 같은 경우에는 또는 형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나 경찰 앞에서 그때 이랬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년 전에 어떤 자리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데 수많은 얘기들이 오갔을 거잖아요. 근데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웃기는 것이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가도 A와 B가 얘기를 하면 A든 B든 자기한테 중요한 얘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그때 분명히 B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고 B는 아니야 자기는 이렇게 얘기했다. 서로 입장이 다른데, 서로 주장이 다른데, 그럼 우리는 보통 어느 한쪽이 거짓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자기는 그때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지. 그렇게 이해하고 얘기하는 거. 예전에 무슨 가족 오락관이나 이런 그 오락 프로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한 7, 8명이 이렇게 줄을 서서 제일 첫 사람이 뒷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그럼 그 뒷사람은 다 이제 귓속말로, 그럼 뒷사람은 세 번째 사람에게 또 귓속말로 얘기하고 귓속말로 얘기하고, 이렇게 한 7, 8명 바로 그 자리에서 한 1분 만에 쭉 지나가도 처음에 이 사람이 했던 얘기랑 전혀 엉뚱한 얘기가 나와서 되게 황당해하고 되게 재밌어하는 저런 그런 게임 본 적 있잖아요. 그게 시간이 불과 한 1분, 2분 만에 얘기를 해서 바로 듣고 전달 하는데도 7, 8명만 지나면 전혀 엉뚱한 얘기가 되는 이런 경우 있었죠. 하물며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아무래도 자기한테 유리하게 생각하고 해석하려는, 특히 말을 되게 딱 부러지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을 애매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애매하게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내가 뭔가 이해를 했어.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흘렀어. 그런 다음에 이게 형사 문제나 민사 문제가 돼가지고 1년 전의 얘기를 검사나 판사 앞에서 내가 이렇게 묘사를 한다.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묘사를 한다. 이거 뭐가 과연 진실인지는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런 많은 사건들을 이렇게 이제 변호를 하면서 문득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저 형사 사건에 휘말려서 내가 피의자나 피고인이 되었다. 그럼 내가 과연 나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서 내가 결백하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을 자신이 있나? 이게 확신이 안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한 번씩 아주 본질적인 회의가 들어요.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재판 업무라는 게, 변호 업무라는 게 좋게 말하면 실체적 진실이 무언가를 밝히는 일인데, 사실은 실체적 진실은
타임머신을 타고 그 장소에 가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지켜봐야 누가 옳다, 누가 거짓말을 한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지, 한참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관련된 사람들이 나와서 각자 막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걸 이렇게 듣고 누구 말이 더 그럴싸해 라고 판단하는 것이 재판이고 수사다, 이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놀랍게도 거짓말이 더 논리 일관적이에요. 거짓말이. 왜냐하면 우리 그 세상살이라는 게 다 논리대로 안 되잖아요. 뭐 되게 엉뚱한 일도 발생하고. 그런데 이게 스토리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극적인 재미를 위하여 조금 뭐 변형을 가했다, 수정을 가했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그냥 진실 그대로 이렇게 영화를 만들면 재미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뭐 저래. 그런데 거기에 약간 MSG를 치고 허구를 집어넣고 이렇게 해야, 그래 이래서 이렇게 됐지, 그래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세상 일이 그렇게 어떤 특정한 원인에서 특정한 결과가 나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딱딱 어떤 원인과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끔 설명이 되어야 마음이 편한 거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 의뢰인은 진실을 얘기하는데 상대방 얘기가 더 진실 같아요. 근데 상대방 얘기는 거짓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너무나 이렇게 논리가 딱 맞아서 너무 정교한 거예요. 때문에 이게 소송이라고 하는 게 엉뚱한 사람이 이길 수도 있는 사건이에요.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을 한 사람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가 어떻게 논리를 만들고 어떻게 프레임을 짜는가에 따라서 판사는 이게 진실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 직업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기도 한데, 이게 정말 내가 정말 실체적인 진실을 밝힌다고는 하지만 때로는 내가 만든 프레임, 내가 얘기하고 싶은 대로 약간 이렇게 좀 커팅을 해서 제 스스로도 저도 모르게도 뭐 의뢰인이 얘기를 하면 그 부분은 빼고요, 괜히 그런 얘기하면 헷갈려 합니다. 판사님이 그 부분 빼고 요것만 얘기합시다, 이게 훨씬 더 잘 먹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참 이 재판이라는, 수사라는 이 행위는 치열하긴 한데 그게 과연 진실에 부합하냐, 그건 참 힘들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변호사란 직업은, 또 판사나 검사란 직업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대질신문 끝나면 사실은 뭐 경찰에서 조사는 끝이 나고, 요즘은 경찰 조사, 정말 큰 사건이 아니면 경찰 조사 결과가 그대로 검찰에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만 잘 넘기면 이대로 끝이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잘 하고 오겠습니다.